이번 시간은 인터넷 사업자들과 이제 회선을 연결하고 BGP를 구성을 어떤 식으로 많이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라고 예를 들게요. 인터넷을 이제 연결해서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업망에 이렇게 사설망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터넷 사업자들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 사업자들하고 회선을 먼저 구성을 하겠죠, 물리적으로. 이 사설망의 위치가 맨 구간이어서 연결하는 위치에 이제 라우터가 있을 거고요. 이 라우터를 인터넷 사업자들과 연결하는데, 이제 이 연결하는 회선의 종류를 좀 볼까요, 먼저? 이 연결하는 회선의 종류가, 만약에 이 사업자의 위치가, 인터넷 연결하는 위치가 데이터 센터일 때, 이 말은 데이터 센터여서 이 안에 이 사업자가 이미, 회선 사업자가 인터넷 장비가 들어와서 인터넷 팝이 위치한 경우죠, 사업자에.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회선비. 왜냐면 로컬에 어떤 건물에 내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이 상면에 이미 데이터 센터에 인터넷 회선 사업자에 망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로컬에서 연결만 하면 되니까, 이걸 이제 건물 내에서 회선망 구성한다라고 해서 이제 보통 크로스 커넥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돈을 내야 돼요. 회선 사업자한테.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물리적으로 내가 어떤, 예를 들어 그냥 일반 건물이에요. 나의 건물, 회사의 건물에 이미 전산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라우터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인터넷 사업자의 인터넷 팝은 이런 아까 같은 데이터 센터나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화 국사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까지 회선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이 회선을 구성하는 방법이, 기업 인터넷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요거를 이제 전용선 기반의 인터넷을 사용할 거냐. 이 전용선 기반의 인터넷이란 뜻은 이 인터넷 팝과 이 고객사의 사이에 밴드위스를 보장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안도 나만 쓰는 회선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런 인터넷을 쓰죠. 그리고 또 하나 방식이, 여러분 집에 쓰시는 ADSL 같은 개념 있잖아요. ADSL. 이미 이 건물에 인터넷 사업자에 조그마한 장비가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거의 들어와 있어요. 왜냐면 이쪽에 오피스가 여러 개 있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도 인터넷 쓰니까. 이제 소호형 인터넷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집에 쓰는 ADSL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여기는 이 안에서 접속만 해줄 뿐이지, 이 로컬 구간만 뭐 인터넷 선전하는 거 보면은 사업자들이 뭐 기가 인터넷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기가빗 이더넷 방식으로 포트 스피드가 붙을 수 있게끔 접속을 제공한다는 뜻이고, 이 구간 어딘가는 모르게 이제 이 실제 왼 구간 회선을 타고 사업자의 팝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 나머지 사업장들과 여기에 붙이게 되면 다 쉐어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망은, 인터넷 자체가. 그렇게 차이가 날 거예요. 각각의 한 세 가지 유형별로 비용 차이가 있어요. 회선비는 이렇게 구성을, 회선 같은 경우는 하게 되고요. 회선을 구성해서 인터넷 팝이라고 하는 뜻은 인터넷 사업자의 라우터에 연결이 된다는 뜻이고요. BGP를 구성을 하는 걸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BGP 같은 경우는 이런 ADSL 회선 같은 경우는 BGP 같은 건 지원 안 해줘요. 예. 비즈 인터넷 형태로 해서 요것도 BGP를 구성을 해주는 게 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자들이 그런 유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실제 트래픽 컨트롤 하는지 BGP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이게 저희 일반 고객 기업일 수도 있고요. 이게 통신 사업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ISP.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게 이제 BGP를 이렇게 사설로 던져줬죠. 왜냐? 회선을 두 개 줬으니까. 만약에 회선이 하나다 라고 하면 굳이 BGP 쓸 필요 없겠죠. 그래서 회선 두 개로 해서 이 회선 두 개를 이 고객 입장에서는 산 거잖아요. 물론 회선 두 개를 비싼 돈 주고 샀으면 일반적으로 라우터도 이렇게 이중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 회선은 하나는 이쪽에 꽂고 하나는 이쪽에 꽂고 그 다음에 여기는 IBGP로 구성하고 이렇게 eBGP, IBGP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싱글홈이기 때문에 사실 회선에 대한 로드 밸런싱만 구성하는데 싱글홈이란 뜻은 하나의 사업자, 하나의 인터넷 사업자하고 이제 인터넷을 연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선에 대해서만 이제 로드 밸런싱이나 부하 분산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는 방법을 여기서 이쪽 기업 입장에서는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처리하려면 뭘 받아야 되죠? 디폴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디폴트를 만약에 장비가 이중화되어 있다 라고 하면 뭐 이쪽에 들어오는 디폴트를 이쪽을 메인으로 아웃바운드를 내보내겠다 라고 하면 여기에 BGP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한다? 네. BGP의 이제 우선순위 여기서도 디폴트를 줘야 될 거고요. 여기서도 디폴트를 주게 되는데 이쪽 회선을 나는 우선시해서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처리하겠다 라고 하면 이제 BGP의 우선순위 제가 지금 언뜻 이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생각나는 순서대로 이 중복된 프리픽스에 대해서 누구를 먼저 우선순위로 결정할 거냐라는 부분을 중요하다고 아마 이전 뭐 BGP 할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웨이트가 있고요. 이거는 시스코 특화된 기능이에요. 이건 네이버 하나의 라우터에 네이버가 여러 개 있을 때 네이버에다 주는 개념이고요. 이 망에서 우선순위가 하나의 AS 안에서 우선순위가 계속 전달이 되게 하려면 로컬 프리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로컬 프리퍼런스를 있고 가장 많이 쓰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리진 뭐 이렇게 나올 텐데 네 번째인가에 아마 AS 패스가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기본적인 eBGP의 우선순위하고 루핑을 방지하는 방법은 다 AS 패스 가지고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누가 더 짧은 정보냐, 누가 더 AS 호흡을 더 많이 타고 왔냐, 적게 타고 왔냐에 따라서 적게 타는 걸 더 우선순위로 결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디폴트 정보가 여기서 이렇게 인폼을 해주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망에서 쉽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내가 트래픽을 처리를 하겠다라는 뜻은 들어오는 정보, 라우팅 정보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인바운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내가 쓰는 건 로컬 프리퍼런스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로컬 프리퍼런스를 더 높게 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로컬 프리퍼런스가 디폴트가 100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는 디폴트 정보에 대해서 LP 값을 높게 해주는 루프맵을 적용하면 되겠죠. 여기는 디폴트로 두면 되고요. 그러면 내 정보는 이 망에서는 이 내부망만 라우팅을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디폴트가 이렇게 나갈 거예요. 모든 트래픽은 이쪽 회선을 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인바운드에 대해서 물론 이 중에 여기 보면 이쪽의 회선은 놀고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디폴트는 이쪽으로 보내놓고 나머지 이제 굵직한 어떤 썸머리 정보에 대해서 이쪽으로 태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쪽을 쓸 수도 있어요. 거기는 이제 그 프리픽스 정보가 이쪽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겠죠, 사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면 디폴트 한 줄만 달라라고 해요, 통신 사업자들한테. 왜냐면 라우팅 테이블이 많아봐야 컨트롤하기가 더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들어오는 정보는
우리 IP가 여기 이제 이 망이 기업이 A라는 대역, A, B, C 뭐 이런 대역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네트워크 대역을 이쪽을 우선순위로 인바운드를 트래픽을 많이 받게 할 수도 있고 이쪽을 많이 받게 할 수도 있고 액티브로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이 정보를 이쪽 BGP 네이버들한테 전달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를 붙여서 이 망이나 이 뒤에 망, 뭐 이런 애들이 이쪽 회선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처럼 어떤 대역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내가 보낼 수 있는 정보는 AS 패스 정보를 이 6530을 하나 더 붙여서 보내면 백업 형태로 쓸 수가 있게끔 그런 식으로 실무에서는 컨트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 회선을 다 인바운드 트래픽도 A, B, C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쓰겠다라고 하면 여기는 그대로 보내고요. 그대로 보낸다는 뜻은 얘네들이 봤을 때 65530 하나만 ASPS가 붙어서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트래픽 백업은 돼야 되니까요. A, B, C에 대해서 내가 이쪽 네이버한테 전달할 때는 ASPS를 하나 더 붙여서 65535, 6530 하나 더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이는 식으로 컨트롤합니다. 이 기본적인 방식이 eBGP에서 인바운드 트래픽,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내가 다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런 다른 어떤 LP, 매트릭 뭐 이런 커맨드를 써서 상대방이 내 정보에 대해서 컨트롤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eBGP란 BGP 자체가 서로 AS 간에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정보를 보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하는 게 맞겠죠. 예. 돈 주고 이 회선을 샀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뭐 일단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뭐 전제 조건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트래픽을 컨트롤한다 특정 IP 대역으로. 근데 내가 ABC라는 IP 대역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공인 IP 대역이 요거를 따로 받았을 때 얘기고요. 뭐 통신사업자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회선을 구성하게 되면 IP를 보통 이 통신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대역을 주게 돼요. 그리고 이 사설 AS를 줬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주인은 그 해당 IP에 대해서는 이 통신사업자이고요. 이렇게 이제 싱글홈으로 구성한 경우는 사실 이 회선만 로드 밸런싱 하기 때문에 이 회선 사업자한테 요청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다음 멀티홈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고 통신 사업자 망에 대한 어떤 이중화까지 고민을 한 케이스. 그리고 트래픽 이쪽 사용자들하고 시사용자들이랑 CP가 붙어있다고 그랬죠. 컨텐츠들이 인터넷상에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쪽이나 이쪽에 트래픽을 양쪽으로 이쪽 로컬에 있는 사용자들은 이 회선을 통해서 트래픽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사업자의 이중화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할 때 보통 이렇게 AS를 두 개의 사업자와 연동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려면 IP를 소유를 해야 돼요. 소유 직접. AS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한 AS 밑에 종속이 되는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내가 이런 통신 사업자들처럼 망을 연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AS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받는다는 뜻은 앞에 설명드린 이 기관들한테 요청을 해서 등록을 해서 받고 돈을 낸다는 뜻이에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도 돈을 매년 연 단위로 지불을 하게 돼 있어요. IP 개수에 대해서 공인 IP. 지금은 거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P 버전4 같은 경우는 고갈이 됐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 케이스에서는 이제 BGP를 완전히 독자적으로 이런 사업자들하고 통신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딘가에 내가 디폴트 정보를 받고 물론 이쪽 스페시픽한 정보들은 이 AS가 소유하는 정보는 다 받겠죠. 이 AS가 소유하는 정보도 다 받을 거고요. 그리고 디폴트를 각각 처리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이런 AS들이 디폴트 정보를 가지고 전달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디폴트를 많이 쓰는 게 좋고요. BGP의 구성은 핵심은 최대한 심플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만 되면 돼요.
뭐 테이블이 많아서 내가 컨트롤을 엄청 많이 복잡하게 할 거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내 목적은 이 AS에 있는 사용자들은 이쪽 회선을 쓰게 하는 거고, 이 AS에 있는 사용자들은 이쪽 회선을 쓰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목적만 달성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디폴트 처리하겠죠. 나머지 트래픽들,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IP 대역에 대해서 풀 BGP를 절대 쓰면 안 돼요. 예.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실 ISP들도 웬만한 ISP들 탑티어 레이어, 퍼스트 레이어들 풀 BGP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 걔네들한테 그냥 다 디폴트 처리를 해요. 디폴트를 받아서. 그게 풀 BGP가 아까 몇 개였죠? BGP 테이블 자체가 이게 거의 뭐 100만 개 가까이 이제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100만 개의 프리픽스 정보를 매번 내 장비가 다 메모리에 들고 있으면서 업데이트 처리를 한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구성이면 각각에 대해서 직접 통신하게 하고, 내가 있는 정보를 양쪽에다 다 뿌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IP 정보를. 그리고 어딘가는 디폴트 처리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밴드위스를 고민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큰, 거의 이제 ISP급들,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바이더급들의 망구성을 보면, 실질적으로 뭐 큰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 왜냐면 지역별로 각각의 로컬의 피어들하고 BGP 네이버를 맺고 있고요. 이 글로벌 망이란 뜻이죠. 이게 리지널 업스트림, 또 지역별로 그리고 로컬 피어들에 대해서는 ISP를 통해서 앞 시간에 다이렉트 피어링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다이렉트 피어링을 통해서 이런 다수의 사업자들과 IX를 이용해서 직접 피어링을 해서 트랜짓 비용을 줄이고 있고요. 이런 이제 업스트림 ISP라는 게 디폴트 처리를 하는 IS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넘어오는 대역들은 여기서 직접 통신을 하는 거고, EIP 대역은, 이 사업자들은 로컬 피어링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이렉트 피어링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이제 어딘가는 디폴트 처리를 해서 내가 이쪽에서 받아오지 않은 나머지 인터넷 정보, ISP, IP 정보에 대해서는 누군가한테는 보내야 되잖아요. 의존을 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트랜짓 ISP를 통해서 디폴트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심플하고 간결하고 목적성 있게 BGP에 대한 설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ISP들과 연동을 하면서 여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 세컨으로 백업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디폴트를 최소한 2개의 ISP 중에 하나를 받게 될 거고요. 여기도 각각의 IX를 통해서 이중화도 시킬 수 있어요. IX가 포트를 2개를 제공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ISP들은. 그리고 여기가 죽었을 때는 과감히 예를 들어 이쪽을 포기하고 디폴트를 통해서 내가 통신을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상호간에 ISP들 간에도 트래픽이 어떻게 문제가 생기고, 이 회선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난 BGP의 정보가 어디로 전달이 돼서 내 트래픽이 어떻게 넘어다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시면서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